자, 일단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변수 5개의 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켜볼까요? 일단 눈으로 주소를 파악해야 내가 이제 P의 주소를 가지고 얘네들의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52 A의 주소랑 P의 주소랑 똑같아요. 당연히 A의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P를 그냥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 D로 해야겠죠, 이거? 이거 왜 D로 합니까? P라는 주소 찾아가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무조건 인트가 나오죠. 이거에 의해서 명확하죠.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형이라는 게 우리가 P를 찾아가면 뭐가 나올 줄 알고 %D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는 거죠. 얘는 찾아가면 무조건 인트가 나오는 거구나.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0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P를 가지고 B를 출력을 해야겠죠. B. 자,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B의 주소는 A의 주소에서 4가 더해진 거예요. 4바이트가. 자, 그럼 P에다가 P가 요 A의 주소랑 똑같았잖아요. A의 주소에다가 4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4 하시면 안 됩니다. 4바이트 이동하려면 P가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움직여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원래 P의 주소에다가 포인터 연산해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그 주소를 찾아가겠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P의 주소를 찾아가서 나온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포인터 연산할 땐 반드시 가로를 쳐서 포인터 연산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 나오죠 이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2 하면 되고 3 하면 되고 4 하면 되죠. 그래서 10부터 50을 출력을 했죠. 뭐로? P 하나로. A, B, C, D 우리가 언급한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냥 P를 가지고 찾아갈 때도 굳이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게 명시를 해주면 뭔가 딱 규칙성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요게 보시면 4, 8, 12, 16, 20 4바이트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정확히 4바이트씩. 이러면 여러분들 이걸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A, B, C, D, E.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요 A의 주소를 하나 얻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로 적었네요. 뭐 여기가 A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가 A 10 A부터 4씩 커지니까. 아무튼 요 그림을 좀 바꿀게요. 여기가 B고요. C, D, E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긋고 하겠습니다. 여기 20, 30, 40, 50. 그리고 우리 이 주소 알고 있으면, 그렇죠? 얘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몇 바이트씩 떨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4바이트씩이죠. 붙어 있으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소를 앞에 거 하나 알고 있으면 얘도 찾을 수 있고요. 얘도 찾을 수 있고. 한 번 이동하면은 두 번째 게 나오고, 두 번 이동하면 세 번째 걸 나오고, 세 번 이동하면 네 번째 거 얻을 수 있고요. 네 번 이동하면 다섯 번째 거 얻을 수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한 번 이동하면 두 번째 거 얻을 수 있고, 두 번 이동하면 세 번째 거 얻을 수 있고, 세 번 이동하면 네 번째 거 얻을 수 있고, 네 번 이동하면 다섯 번째 얻을 수 있고.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았어요. 뭐를? 이런 규칙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변수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5개가, 또는 5개 말고 뭐 여러 개가 연달아서 붙어서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규칙성을 얻을 수 있다. 제일 앞자리 주소로부터 몇 번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규칙성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요거죠. 같은 크기의 변수가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첫 번째 주소로부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5개를 굳이 이름 지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포인트 연산 이동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변수 5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같은 크기의 변수가 n개, 내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그 개수를 알려줘서 연달아서 만들어줘, 연속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으면 우리는 딱 하나의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변수라는 게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주긴 하지만 원래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아요. 변수라는 건 항상 무작위하게 만들어져요. 운 좋게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5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규칙 같은 거 못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서 5개가 붙어서 만들어줘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근데 변수를 하나하나 선언을 하면, 하나하나씩 5개를 선언하면 이렇게 예쁘게 일렬로 안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붙여서 만들어줘.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컴퓨터는 이제 붙여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n개를 우리가 일일이 선언하는 것을 한 번에 붙여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 표현이 배열 선언인 거예요. 그렇죠? 배열은 요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열인 거예요. 연속적으로 같은 크기를 붙여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주소 하나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배열 한번 선언해 볼게요.
아, 네. 화면 꺼진 거 방금 체크해서 바로 다시 켰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오늘 특히나 이게 좀 오늘 불안정하네요. 일단 오늘 제가 그 수시로 디스코드 잘 확인을 해볼 테니까 꺼질 때마다 바로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배열 한번 다시 선언해 볼게요. 자, 같은 크기의 변수.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이 앞에다가 우리 이제 배열은 다 배웠잖아요, 문법을. 그죠? 이 앞에다가 같은 크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이 자료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하는 자료형만큼의 그 크기로 배열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변수, 자료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아까는 뭐 제가 여기서 5개였잖아요.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이 개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뒤에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인트 4바이트짜리 정수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크기를 5개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속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트 자료형 5개를 연속적으로, 이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배열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int ALR 5 하면은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져요. 대신 A나 B나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4바이트가 5개 들어갈 수 있는 20바이트를 연속적으로 한 번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앞에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P 하나 아니까 P로 A, B, C, D 다 찾아냈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배열을 만들면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첫 번째 주소는 알아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나머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있죠? 배열을 만들 때 쓰는 변수, 요거를 배열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배열 이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ARR이 되겠죠, 이거. 얘가 ARR의 값이 첫 번째 주소가 되는 거예요. 5개짜리 인트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배열 변수가.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RR, 그러니까 변수를 배열을 선언을 했을 때 배열의 생김새는 여러분이 정하신 이 자료형의 크기가 이 개수만큼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주소값을 이 ARR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배열을 이용해서 했을 때 요 이름 같은 건 없어요. 요건 변수 5개를 예쁘게 이어서 우리가 메모리 할당한 거를 형성한 거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변수 선언은. 대신 배열 선언은 여기 5개, 인트 5개 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딱 만들어줘요. 이어서 연속적으로. 연속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규칙성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배열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메모리 구조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 주소값 있죠? 요거를 우리가 배열의 변수명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부터 요것도 찾을 수 있고, 2번 점프하면 얘 찾을 수 있고, 3번 점프하면 얘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죠. 처음에 넣어놓을 때. 일단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값을 접근을 하죠. ARR의 첫 번째. 그럼 1이 나오죠. 요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ARR이 이 첫 번째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10이 아니라 1이 저장되어 있다고 봤을 때요. 여기가 이제 ARR의 0번째인 거죠. 이렇게. 요만큼이. 그래서 가져오면 1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ARR, 그냥 ARR만 썼을 때, 요거, 배열 변수명. 얘는 뭐다? 요 주소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요. 그럼 얘를 이제 찾아가라고 하면 이렇게. 주소니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찾아가면, 자, 이 ARR 같은 경우는 주소인데요. 이 앞에 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트형 주소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여기서 AR의 값이 첫 번째 주소인데, 주소에는 다 타입 있는 거 기억나시죠? 타입은 요렇게 요거까지 부연 설명을 하면 확실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트 5개짜리 배열을 만들면 이 ARR은 주소값, 그 5개의 첫 번째 주소값을 의미하는데, 그 주소의 타입은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자료형을 따라가요. 정리를 하면 뭐예요? ARR은 주소값인데 어떤 주소값이다? 인트형 주소값이다. 그리고 값은 뭐다? 이 5개, 정수 5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ARR이 뭔지 알았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요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찾아가요. 그럼 이제 읽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찾아와서 읽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4바이트 읽어보겠죠. 왜? ARR은 인트형 포인터니까 4바이트 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바이트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정확히 1이 나오겠죠. 똑같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배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랑 이 ARR의 값이 같은 건지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LD로 ARR의 0번째 요거의 주소값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더 10진수로 바꿔주고요. 요게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부한 거 ARR의 값. 이것도 주소값이잖아요. 제가 주소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롱으로 바꿔서 똑같이 10진수로 보시면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요 ARR 주소가 사실 이제 요거랑 똑같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요. 답을 지웠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라고 해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굳이 여기다 이제 플러스 0을 했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니까 규칙성이. 그러니까 요거 P 플러스 0을 P 대신 써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도 ARR 대신 ARR 플러스 0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1이 나오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이렇게 보면 되죠. 2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ARR 가지고 찾을 수도 있죠. ARR이 요 주소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요 주소를 찾으면 되죠. 요 주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RR에서 여기가 ARR이잖아요. 여기. 4바이트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ARR이 우리가 인트형 주소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시면 4바이트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존의 첫 번째 주소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한 칸 이동을 하고 거기서부터 읽어오면 또 4바이트 읽어올 테니까 이렇게 읽어오겠죠. 두 번째 칸을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2 똑같이 얻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건 규칙성 나왔죠? 똑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결론.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사용하시던 방식이랑 주소, 제일 앞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주소를 찾은 다음에 찾아가는 거.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치관계.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얘를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거. 됐죠? 근데 이 두 개가 되게 진짜 같은 거라는 거를 눈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얘랑 얘랑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ARR 플러스 2가 이런 표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요 앞에 나오고 뒤에 있는 요 숫자가 대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더하기는 뒤에 거를 먼저 더하나 앞에 거를 먼저 더하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잘 나오죠.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위에 우리가 그동안 배열 사용하던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연속되는 메모리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배열이죠, 배열.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거라면 굳이 복잡하게 그냥 이걸 통일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모르면 그 배열의 절반밖에 못 씁니다. 요 원리를 모르면 시험에서 나중에 배열을 사용하실 때 큰 문제에 맞닥뜨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성을, 배열과 포인터의 연관성을 잘 기억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걸 보고 요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요걸 보고 요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